앞날을 예지하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요? 박검사, 당신 아마 교육보러 가게 될 거예요. 뭐 화를 펄컥 내. 육체적인 사랑이 더 그래요? 중요하나. 남녀가 만나서 우리 일반인들도 이렇게 아우를 지어서 살면 실생활에 도움이 될까요? 그건 절대 잘못된 생각인 게 네. 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주치 다니쌤. 그러면 이 서대원 선생님의 이 책은 어떤 분들이 읽으면 도움이 될까요? 이 책을 읽으면 네. 여러분들이 네. 앞날을 예지하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주역은 미래학입니다. 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분석해 낼 줄 아는 지혜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누구든 읽으면 좋고 그러나 나이가 젊은 사람은 읽으면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최소한 40, 50대 또는 50, 60대 된 사람이 읽어야 역경의 어떤 깊은 이해를 하리라 봐집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 찾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책도 내시고 워낙 유명하시니까. 근데 이렇게 찾아오셨던 분들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또 그런 이제 에피소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고 난 뒤에 전화가문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누구냐 물어보니까 부산 고등검찰청에 부장검찰하는 거예요. 네. 왜 찾으려 하느냐니까 내보고 선배님이라 그래요. 네. 오시라 그랬어. 네. 오니까 그분이 박준모라는 부장검사인데 네. 아주 특이하게도 풍수지리학을 공부해가지고 건국대학인가 뭐 단국대인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어. 그래서 자기가 쓴 논문하고 넥타이 한 개하고 네.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상담하고 난 뒤에 호도 하나 지어주고 그게 첫 번째 손님입니다. 네. 이제 이 책을 쓰고 난 뒤에 네. 그래서 이제 나가는 사람을 보고 내가 한단 말이 박검사 당신 아마 교육보러 가게 될 거예요. 이랬다고. 그러니까 뭐 화를 펄컥 내. 선생님 우리 검찰 조직을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교육부하고 아무 상관없어. 아마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청에서 쫓겨나서 교육부나 이런 데 쫓겨갈 것이다. 이 소리를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오해를 하셨군요. 그래 이제 그래고 뭐 보냈어요. 보냈는데 한 보름 있으니 전화가 왔어. 선생님 제가 교육부로 가도 되겠습니까? 물어. 꼭 가시라 그래. 그때 어제는 우리나라 교육부가 참 감사가 잘 안 되니까 교육부 제1회 감사관으로 추천을 받아갔습니다. 저끼리 이제 검사들끼리 모여서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이 부산 영도는 구석에 가니까 내가 교육부로 간다는 걸 알더라는 사람이 있더라. 얘기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 보내고 난 뒤에 얼마 안 있으니까 부산고검의 박근상이라는 사무관이 내보고 전화가 왔어. 우리 고검장하고 차장검사가 선생님 꼭 보자 하는데 좀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찾아갔어. 그 사람들은 아주 독실한 개신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 같은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아마 자기가 답답하니까 내를 불렀던 거예요. 선생님 앞으로 인사가 지게 되겠습니까? 그래 내가 한단 말이 조근호 검사장도 아마 부산고검에 유임될 거예요. 그러니까 젓가락을 탁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임된다는 것은 나가라 한다는 뜻이에요. 난 그 내용을 몰랐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차장검사라는 친구가 나는 서울로 가긴 했는데요. 이래. 내 서울 못 갑니다. 이랬어. 그러니까 아마 서울 근교에 수장으로 가게 될 겁니다. 완전 그 바람에 판이 깨져 버렸어. 그렇겠네요. 그래가지고 뭐 봉투 뭐 조그마한 거 주는 거 하나 받아가지고 집에 도착하는데 그때 검찰의 인사가 발표됐어.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어찌 됐냐면 고검장 조근호는 부산고검의 유임, 차장검사 뭐 누구는 춘천지검장으로. 그러니까 옆에 듣고 있던 그 박근상이는 문자가 왔어. 선생님 이야기하는 게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때 조근호 씨가 내한테 연락이 왔어. 선생님 내를 우리 친하게 지내면서 제 앞날을 좀 가르쳐 달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법무연수원장으로 마치고 나왔죠. 선생님 말씀대로 이 주역이라는 게 미래학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이것을 충분히 공부하면 타인의 미래 또 내 미래를 어느 정도 이제 예견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주역의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일 첫 번째가 내 자신을 알자는 거예요. 나를 알자. 내가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는 상대방을 알자는 거예요. 지금 나도 강좌를 마치고 나면 질문을 받는데 생년월일이나 이런 건 일체 안 물어봅니다. 그냥 이렇게
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 남편이 언제쯤 죽겠습니까? 라고 물어봐도 좋다고 이야기해요. 네. 가르쳐 준다고.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 사주나 이런 걸 보지 않고 이렇게 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주역을 공부하면 보는 순간에 직감력이 발동해서 앞날을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세 번째는 이 세상의 흐름을 알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역을 열심히 완전히 터득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학문이 주역이라고 할 수가 있었군요. 네. 네, 선생님 그 추학금 사이트에 보니까 선생님이 이 한국 강사협회에서 대한민국 명강사 93호로 되어 있어요. 92호. 92호신가요? 네, 92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강의 의뢰가 많이 들어오실 것 같은데 선생님은 주로 어떤 강의를 주제로 하시나요? 주역의 제일 중요한 사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인식입니다. 시간이요. 예,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시간. 역경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만 이야기를 하지 네. 사후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요? 죽고 난 이후의 이야기는 뭐 천당을 간다, 지옥을 간다는 이야기도 없고 네. 다시 환생한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하고 절대 부딪힐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살아있는 순간까지만의 설명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간을 인식하도록 하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시간. 나는 이대로 살다가 맞을 것인가. 나의 건강은 어떨 것인가. 이제 역경은 무려 이런 것까지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하는데 네. 정신적인 사랑이 중요합니까? 육체적인 사랑이 중요합니까? 흔히들 정신적인 사랑이 역경은 웃기는 소리다. 그래요? 야, 육체적인 사랑이 더 그래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녀가 만나서 네. 한마디로 섹스가 맞아야 잘 산다는 것이 역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속궁합 보는 게 다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예. 두 번째는 우리가 외비지와 내비지가 있는데 우리가 겉으로 멋있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가? 속 내용이 아주 알차고 좋아야 하는가? 그럼 사람들이 속 내용이 좋아요. 그건 아니라 했어요. 겉이 좋아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깥에 옷을 잘 입고 단정하게 하고 네. 외모를 잘 가꾸는 사람이 운이 오는 것이지 내용은 그거 운이 오는 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네. 물론 관계는 조그맣게 아주 미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주역의 이야기라는 것이 아주 현상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너무 현실적이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역경에서 이야기가 세 가지 남자로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는데 네. 내가 만일 대통령이 되고 큰 관직을 가졌을 때는 그 직위를 이용해서 네. 국민들을 어렵게 만들면 대통령이나 높은 관직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CEO가 가지고 내가 회사의 사장으로서의 자격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직원들을 어렵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운영을 잘못하거나 보정을 잘못 쓰거나 내 형제들한테 휩쓸려 가지고 그렇죠. 회사를 어렵게 만들어서 실직자를 만들면 그건 CEO의 자격이 그렇죠. 없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세 번째, 가장으로서는 가족들을 먹이 살리고 부유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해줘야 할 그 사람이 가족들을 거리에 내보내기도 하고 집을 경매에 앉히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건 가장으로 자격이 없는 일. 이 3원칙을 역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훌륭한 이야기들을 간추려서 강좌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걸 가지고 삶의 기반으로 잡도록 해주는 것이 제 강좌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선생님 예전 강의 듣고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삶에 살아가면서 많이 도움이 됐는데 그때 1시간짜리 강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선생님 강의가 준비되면 저희 단위TV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 좀 널리 알려주시는 기회를 주셨으면 그렇게 좋겠습니다. 합시다. 네. 이제 선생님이 제 아호죠. 단위를 예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름이라는 게 내가 하는 것보다는 타인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불러주잖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단위쌤, 타인들이 저한테 이렇게 불러주면서 그 기운이 저한테 오는 것 때문인지 그 이름값대로 좀 살아가려고 저도 의식하고 노력하고 점점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잘 지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게 또 필요한가요? 예,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똑같은 집을 두 개 지어 놨어요. 근데 이름을 어떻게 지어? 하나는 잠자는 집, 하나는 화장실 이렇게 지으면 들어가서 잠자는 집은 잠자는 데로 들어가려고 하고 화장실은 용변을 보러 들어가려고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네. 그 사람의 기륭화복 속에 어떠한 것을 가지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개명도 하고 이러는데 네.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바꾼다는 것도 보통 용기로 사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 점은 잘 알아서 하셔야 되고 네. 만약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내가 결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새로운 이름을 짓는 것을 아우라합니다. 한국에서는 내가 성명도 있고 네. 이름도 있고 네. 아우도 있고 닉네임도 별명. 있고 네. 여러 가지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잘 활용해서 네. 자기의 입지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제 아우가 초아인데 네. 초아라는 것은 초아 선생님 할 때는 어울리지만은 초아 형님 할 때는 잘 안 어울리거든요. 그러니까 일생 선생으로 살아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단일이라는 건 단일쌤 하니까 굉장히 친밀감을 가지거든요. 네. 사람들이 따르게 네. 되고 흉물이 없어지고 네. 가까워지고 하는 그런 것에 쓰는 것이죠. 네. 그럼 선생님만의 어떤 장명하는 방법이 또 있으신 건가요? 저는 일생을 붓글씨로 쓰면서 네. 역경을 공부했기 때문에 네. 사람을 보면 무슨 아우를 지어줘야 한다는 것이 영감적으로 떠오르거든요. 그걸 가지고 아우를 짓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때 제가 강의를 하실 때 상담하면서 식사하시다가 저를 딱 보더니 이렇게 이제 자꾸 즉흥적으로 지어주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를 보면서 이렇게 단이라고 지어준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억이 나세요? 예, 그 당시에 왜냐하면 단이라는 자는요. 네. 어둠이 없어지고 네. 설날이 밝아오는 때를 단이라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평선 위로 해가 뜨는 것을 네. 말한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저는 어두움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내를 만날 때는 어두운 시기예요. 네, 되게 어두웠습니다. 예. 깜깜했어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해가 뜰 것이다. 그때 당신의 모든 이력이 빛날 것이라는 걸 예측했기 때문에 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아오라는 게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만 짓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도 이 이름을 받을 때 이걸 써도 되나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 일반인들도 이렇게 아오를 지어서 살면 실생활에 도움이 될까요? 그건 절대 잘못된 생각인 게 네. 나이가 들면 부모가 지어진 이름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름이 뭐 성철이거든. 성철을 하는 건 어린 시절에 하는 것이지. 네. 나이가 들면 선생님을 보면 이름을 안 부르고 담임쌤 전부 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저 친구가 찾아오면서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단이 있는가 하고 들어오죠.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위력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이가 들면 자기 이름을 버리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건 감추고 네. 겉으로는 새로운 아우를 지어서 그걸 쓰게 하는 겁니다. 근데 아우를 지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지가 짓든지 철학가네가 짓든지 하는데 네네. 그건 좀 상가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네.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네. 이제 선생님도 유튜브를 이제 운영 중이시잖아요. 좀 생소하긴 하죠. 막 네. 아까도 이렇게 카메라 보고 얘기하는 게 저도 좀 낯설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 운영하신 그 유튜브에는 이제 어떤 내용들을 담고 계세요? 주로 주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쵸? 당연히 그러시겠죠. 주역에 대한 이야기, 주역의 지혜 네. 뭐 이런 것들인데 내가 유튜브를 운영해 보니까 네. 그 학문적으로만 이야기하면 딱딱하니까 네. 이제 앞으로는 질문이라든지 지금 현재 실생활에 아주 복잡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우스갯소리와 비슷하게 아주 네. 가볍게 풀어가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나이가 들고 또 집이 부산이라 보니까 네. 잘 자주 못하는 것이 그렇죠. 하나의 네. 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고 또 콘텐츠가 너무 좋아요 잡았는데 그래서 좀 힘드시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콘텐츠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서대원 선생님을 모시고 주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들어봤는데요. 저는 이제 강의를 한번 들어봤잖아요. 너무 제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됐어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서대원 선생님 꼭 강의 한번 들어보시고 또 저처럼 아오가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그 불려지는 그 이름이 내 삶에 영향을 충분히 주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요, 우리 다니TV 시청자분들의 주요 나이층이 한 40, 50대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걸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주 그 행운이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상담하고 싶을 때 내 아주 가슴 속에 있는 걸 흉물 없이 털어놓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주의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네. 누구냐면 친구에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친구는 경쟁자입니다. 내가 잘 되는 걸 절대로 마음속 깊이 좋아하는 친구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형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간도 그래요? 어쩌면 경쟁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담임쌤을 찾아와서 본인의 어떤 삶을 잘 이리 상담해 보시고, 또 내 자신이 혼자서 선택하는 것보다는 뭐 누군가 의논해서 해야만이 실패하는 확률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인생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다니와 같은 이런 훌륭한 선생님과 자주 만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먼 길 부산에서 찾아주셔서 다시 분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제가 우리 다니TV 구독자들 한번 모으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그 훌륭한 강의,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강의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